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14일 두 번째 방송하겠습니다. 중국이 산동반도에 S-400 러시아제죠. 사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5월 말부터 약 2개월간에 걸친 기술 지원,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 산동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가? 산동반도 배치 이전에 중국 본토에는 4군데 이미 레이더가 사드 레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2,500 내지 한 3,500, 4,000km에 이르는 것이 복건성, 그리고 북경, 부건, 산동성 이렇게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산동반도 다른 기지 가까이에 이것을 배치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목적입니다. 다목적용입니다. 첫째, 제일 큰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의 해군 기지인 평택기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한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 두고 평택기지의 주한미군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기지의 움직임을 다 보자는 것입니다. 지켜보자는 겁니다. 특히 레이더를 완전히 서해 쪽으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성주의 레이더가 중국 산동반도를 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거리 600 내지 800km의 레이더를 성주 기지에 두는 것은 거의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산동반도라면 거의 45도 각도인데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산동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서해를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S-400이 러시아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제니까 실제로 설치하는 기술도 러시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F-15이라는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면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무기를 생산한 국가에서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중국이 러시아제를 사와서 이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을 방해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택기지에 남아서 서태평양 전체를 지키는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전략에 근본적인 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 역할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배치하는 겁니다. 사거리가 한 700km 같으면 딱 우리 한반도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가장 지금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그들 안보에 있어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평택기지예요. 바로 산동반도 코앞에 있는 데다가 중국의 앞마당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바다로 나오는 그 바다로 연결되는 해면 쪽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다이렌이라는 기지가, 산동반도에 있는 다이렌이라는 기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잠수함 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잠수함이나 뭐가 움직이는 걸 거기서 방해하거나 공작하거나 지켜보거나 탐지하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련에 해군 기지, 잠수함 기지를 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중국 자체에서는 최초로 생산한 항공모함도 거기서 출정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출정식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향후 2, 3일 내에 며칠 내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항모의 1호입니다. 산동반도 다이렌에 소위 말하는 이 사드 배치를 엑스레이더를 두어서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자는 겁니다. 다 간섭하고. 정말 꼴값 떠는 거죠. 왜 이렇게 제가 험한 말을 하냐면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얼마나 간섭을 했어요. 왜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에? 남의 내정까지 간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평택을 바라다 보는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의 내정 간섭이라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나. 두 번째, 산둥반도에 사거리 700km의 레이더를 설치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핵심적인 영토 분쟁 이슈,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과 대만이나 그리고 동남아의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이 합쳐서 중국에 대해서 그 영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중국이 정면으로 공격하고 그 작전,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 주위에 어떤 시위가 일어나거나 도발이 일어날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질적인 중국이 주장한 대로 영토화, 자기 영토화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어 두는 겁니다. 엑스펜더를, 엑스레이더를 여기에 배치하는 겁니다. 사거리 700km를 가진 엑스레이더를 여기에 설치해 놓는 것은 우리 평택기지를 한마디로 안방처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의 움직임도 한눈에 다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차잉마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대만 정부는 마잉주 정부에 비해서,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본토와 중국 본토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대만 정부라는 걸 중국 방송에서 보면 저를 가만 안 둘 겁니다. 대만, 홍콩 이런 걸 따로 중국과 따로 부르면 가만두지를 않는 게 요새 중국이에요. 나라가 크면 큰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부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대국이 될 수도 지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대만을 그런 이 차잉마이 정권에서 원 차이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 독립할 필요도 없고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통일할 생각도 없다. 이것이 차잉마이 정권의 대부분의 보편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입니다. 껄끄러운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 작년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대만 미국의 관계에 법이 있지만 대만법이 있지만 그걸 대만법을 훨씬 더 키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기도 팔고 대만과 미국 사이에서 방산 협력도 한다. 그리고 방산 실태 조사도 하고 대만에 와서 방산에 관한 세미나도 하고 의견도 교환한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많은 무기를 대만에게 팔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고 대만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난리를 쳤죠. 내정 간섭이라고. 대만은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밑에 들어가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우산 하에 있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도우고 있어요. 미국이 대만을 돕는 이유는 결국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지금 자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뭐 제일 처음은 청나라 거였지만 그 후에 1895년 이후에 센카쿠 영토로, 센카쿠는 일본 영토로 남아 있었으니 일본 영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카쿠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앞바다로 나갈, 자기 집 앞에 바다로 나갈, 왜 중국이 집 앞에 바다로 나가는 걸 그렇게 중시 여기냐?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해양을 제패하지 않는 국가가 대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중국은 한 14세기 역사로부터 봐왔습니다.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영국, 일본, 스페인 등등을 통해 봤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거의 유일한 인도양 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파키스탄의 지역을 기지를 하나 섭외를 해서 그걸 이용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중국으로서도 말라카 해협, 말레이시아와 이 소위 말하는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해상교통로인데, 이 해상교통로는 실제로 한반도 서쪽에서 대만을 지나 오키나와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가는데, 이 해상교통로 자체가 중국이 쓰는 해상교통로와 우리 동남아 동북아 국가들이 쓰는 해상교통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사령부 산하에 지금 통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서태평양 통괄하에서 통제하에 있는 남중국해, 중국해 부분 쪽에 있는 대만이나 일본의 해상교통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를 좀 주고 싶고, 그 해상교통로는 다 동시에 우리의 해상교통로이고 우리의 경제 젖줄이고 우리의 무역 라인입니다. 이것만 통제하면은 동남아 동북에 있어서 경제는 중국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7, 9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인공섬이란 섬 자체가 없는데 그 위에 뭐 올리고 섬처럼 뭐 세멘트도 갖다 붓고 뭐 이렇게 해서 시설물도 갖다 올리고 섬처럼 만들어서 만든 이유가, 섬은 영토니까 영토와 영토 사이에서, 바다에서 영토와 영토 사이에서 12해리 다 합쳐서 두 섬 사이에 24해리가 안 되는 지역은 23 이하겠죠. 23.999 이하의 지역은 전부 자기 영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토를 지나가는 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집 마당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지나가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이 지나가는 건 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공으로 만든 섬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다 거리로 지나갈 때는 항해의 자유, 프리덤 오브 패시지에서 공해니까, 영해가 아니라,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니까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는 가장 치열한 분쟁이 될 겁니다. 지금도 분쟁의 거리가 충분하니까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중동, 지금 돼가는 꼴을 보면 중동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은 남중국해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영향력과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번 함대를 가져와가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시진핑이 국가 통수권자가 되고 해군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위한 거, 가장 큰 시위를 한 것이 최근이에요. 이 전부 자기 영토라고, 영해라고. 거기 지나가는 배라든가 움직임을 다 보기 위해서 일단 레이더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 전략, 서태평양 사령부의 전략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그걸 방해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세 번째, 대만을 죽이기 위해서. 네 번째,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기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한국, 한반도 손바닥처럼 들여다봐요.
우리는 산둥반도 마주보는데 대련을 향해서 사드를 배치를 안 해놨어요. 그걸 각도도 북쪽으로 해놨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국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10 정도 된다면 얘들은 우리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90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마당을 중국한테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군사기지를 다 중국에게 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꼴이에요. 여기에 덧붙여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공동 의로 수역을 만든다고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 NLL선 우리가 끄은 것은 5개의 섬을 연결하는 그 위쪽 선이에요. 북한이 주장하는 건 그 섬을 다 자기 영토로 포함한 서해 5도를 다 자기 영토로 포함한 그 위쪽입니다. 자, 이 영역의 공동으로 수역. 지금 서해 쪽에 와가 고기잡이를 하는 건 북한 배보다 중국 배가 훨씬 많아요. 연간 얼마씩 북한 정부에게 한 3만 달러씩 주고 한철 꽃게잡이나 뭐 이런 잡으러 집중적으로 와서 고기를 잡아갑니다. 여기서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도 자칫하면 우리의 선을 의로수역이라는 평화선을 넘어서서 우리 영토로 중국 배나 북한 배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를 했어도 실수를 해서 올 때 그 대응을 군대가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분쟁의 소지예요. 평화수역이 아니라 분쟁수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어민들이 고기를 잡도록 하는 평화수역으로 남겨놓으면 그건 평화적인 생업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앞바다에서 뭘 해야 되나? 미군이 훈련해야 돼요. 주한미군이 훈련해야 돼요. 공동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면 평화적인 생업하는 거와 군대가 이 평화적인 생업하는 사람들이 군대의 훈련을 본의 아니게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다른 쪽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 방해가 되죠. 군사작전 하는 데는 옆에서 모든 게 정지가 돼야 됩니다. 그때 분쟁 소지 아닙니까? 미군이 나서서 지금은 훈련기간이니까 고기 잡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중국이 우리는 북한에게 돈 냈고, 두 번째로 이걸 공동 의로수역으로 정할 때는 우리가 들어가 고기 잡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우리가 들어가 고기 잡도록 허락한 건데 미군이 나서서 왜 고기를 잡지 마세요 하세요 얘기를 하냐. 내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남의 영토 공동 의로수역 구역이라는 것은 나도 여기에 관할권 내지 통제권이 경제권을 행사할 능력을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공동 의로수역 아니냐? 나는 국적은 중국이지만 북한에 돈 주고 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잡을 때는 북한 국적으로 고기 잡는 거나 다름이 없잖냐. 근데 왜 미국이 나서서 주한미군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우린 못 비킨다. 분쟁 요인 아니에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군대와 군대끼리 분쟁도 골치 아프지만 군대와 일반 생업을 하는 주민을 앞세워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건 몇 배로 더 복잡한 거예요. 중국은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남북 간에 좋으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를 공동 의로수역으로 정한다? 이건 통치권자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동이죠. 이거 우리 스스로를 한미 갈등의 요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불필요한 분쟁의 수역으로 만들자 하는 거예요. 여기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까지 갔어.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가서 어민들이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 못해요. 북한이 마음 바꾸면 어떡하냐.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왜 시작하느냐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통치권자가 이런 문제를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거나 두 번째, 중국이 그런 문제를 내세울 때, 북한이 그런 문제를 내세울 때는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이는 이 짓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산둥반도 앞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둥반도 앞에 나와가지고 군사훈련하면 그거 전부 자기들 땅이다. 영토라고 중국이 떠들면 우리가 중국에게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중국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뭔 얘기야? 공동 의료수역이라면서. 우리도 이 영토에 대해서 지나갈 권한이 있어. 제가 아주 단순화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몇 배로 더 복잡한 문제들. 국제법적으로. 국제법과 군사작전과 충돌했을 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북한만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오늘 오전 중 방송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멈췄다 갔다 정말 사과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냉각탑이 아니고 냉각탑이 입에 익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한다고 완전 나라가 뭐 북한 비핵화 다 온 것처럼 잔치 분위기예요. 트럼프는 그렇게 떠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 미사일은 없애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핵탄두라도 몇 개 끄집어내면 미국이 원하는 첫 발자국은 되지만 핵탄두 몇 개가 나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인질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온통 들떠 있어요. 미국의 마샬 플랜? 기사 제목에 그것만 뽑으면 마샬 플랜이 이루어집니까? 유럽은 마샬 플랜을 산타클로스처럼 받아들였지만 한국은, 북한은 마샬 플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핵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 마샬 플랜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한국이 북한을 도와야 돼요. 어떻게?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도록. 완전하게 핵 폐기하도록 돕는 방법은 어떻게? 먼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의지로 NPT 가입부터 하도록 한국이 앞장서서 설득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미국에게 그것도 요구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 없어요. 일어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장까지 폐쇄하는데 그런 북한의 적극적인 핵 비핵화 의지도 국민들이 서포트를 안 해주고 뒷다리를 잡는다. 이런 것과 도로 뒤집어 씌우겠죠, 우리를. 중국의 산둥반도 사드 레이더 배치는 한반도 안보에 이때까지 우리 성주 사드 기지 폐지하라 어쩌고 저쩌고보다 몇 배로 더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중국 뭐라고 들고 나올 줄 알아요? 작년 10월 30일 강경화 장관하고 약속을 강경화 장관으로부터 예스를 받아낸 산불 정책을 들고 나올 겁니다. 중국이. 너들 그래? 우리 이거 보고 잔소리 하려면 너들은 사드 더 이상 배치 못할 뿐만 아니라 성주 거를 먼저 들어가가 우리가 인스펙션 사찰을 하자. 그 사찰을 받아주면 우리도 산둥반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산둥반도 사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중국에 요구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부 하는 꼴을 보면은. 세 번째, 미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한국이 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안 끼면 우리 산둥반도에 사드 이 배치된 것을
각도를 조금 바꾸겠다. 그리고 이건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절대로 아닌데 왜 내정 간섭하냐. 이딴 소리로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 사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앞장서서 한미동맹의 동맹국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이 와중에 진보 세력,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진보 세력, 심지어 진보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와중에 중국 사드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느니 또 나아가 떠들고, 미국이 나서서 이런 문제 간섭하지 말라고 떠드는,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사드 배치, 이거 한다고 안보에 위협이 안 되니까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국보다 더 가까운 동맹국이 될 거라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정치인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파수꾼처럼 제대로 지켜보고 방향에 대한 제시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국민밖에 없어요. 지각이 있는 국민들. 그냥 사거리 700km를 볼 수 있는 레이더 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놔야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아 전체를 자기 관할에 넣자 하는, 자기 통제하에 넣자는 욕심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을 정면으로 대결하고 대응하겠다라는 야심을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소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슈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송은 다행히 버퍼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황송해서 제가 이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 정말 때에 따라서 너무 미안한데, 혼자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뭐 편집하는 능력도 없고 뭐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현 상태니까 아쉬운 대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에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